지금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게 지금 나온 거보다 가장 센 건 나오지도 않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글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을까? 야라는 그 한 글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진짜 있나?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라고 하니까 기다려봐 더 심한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얘기 듣고 이런 흉흉한 소문이 당해도 지금 돌고 있어서 그거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흉흉한 소문 그게 원래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요? 저는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아마 또 기류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일단 일루에 나가 있는 일루주자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 일단 일루 나간 거예요. 근데 일루 나갔다고 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2루가 언론의 검증, 3루가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야지 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이 계속 불어나서 몸집이 무거워요. 빨리 뛰지 못합니다. 스퀴즈 번트 돼도 홈에 빨리 못 들어와요. 홈에 공 던지면 아마 슬라이딩 못하고 태그돼서 아웃당할 거예요. 이해훈 이제 뭐 기획재산처 장관 후보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여야 다 참 고르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한 스탠스죠. 사실 이제 지금 당장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일단 청문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뭐 일단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못 들지만 속으로는 막 말이 되나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 뒤에서 좀 만나 보면은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인사니까 청문회는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알아서 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감싸주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하면 보통 정책 검증이랑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정책 검증이 좀 등한시 되죠. 근데 아마도 대통령이 왜 보수 인사 그리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 본인과 기조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임명했는지를 좀 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필요는 있다. 특히나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내란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도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부분, 내란과 관련된 과거 발언 부분 이거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통령이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다. 그래야 또 나중에 혹시나 이 입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할 때도 아니면 또 기용할 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책적 검증 다 설득이 됐어요.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이거는 낙마 사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그래서 대통령의 지명 목적을 의중을 좀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까지 가자 하더라도 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전 부적격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부적격 보고서를 내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부적격해서 지명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게 지금 나온 거보다 지금 사실 가장 센 건 나오지도 않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한 글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야라는 그 한 글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진짜 있나? 그 인터넷에 소리 지른 거. 예, 저는 그래서 흉흉한 소문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가요? 흉흉한 소문. 저도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니 야 그 비명과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라고 하니까 기다려봐 더 심한 게 있어라고 하시는 분 얘기 듣고 지금 이런 흉흉한 소문이 당해도 지금 돌고 있어서 야 그거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게 흉흉한 게 뭔지는 봐야 알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목적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가자라는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면 이제 뭐 사실 여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 어떻게든 뭐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옹호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뭐 이런 국면이라서 버티는데 이번 청문회는 여야당 의원들도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해훈 주자는 홈에 못 들어옵니다. 홈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야구로 치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현재 높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 5대0, 6대0 정도로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루하는데 저지하면은 야구에서도 이제 욕 먹잖아요. 벤치 클리어링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는 도루해도 포수가 공을 안 던지는 게 미덕이잖아요. 무관심이라고 해서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일단 일루에 나가 있는 일루주자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 일단 일루 나간 거예요. 근데 일루 나갔다고 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2루가 언론의 검증, 3루가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야지 홈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2루에서 3루 사이를 갈 때 이해훈 후보자가 협살 플레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루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3루에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국민의힘이 공을 빠뜨려서 뭐 이해훈 후보자가 3루까지 온다.
그러면은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마다 타석에 들어서서 이 이해운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려고 보내기 번트 대고 희생플라이 치고 할 겁니까? 네. 그러면은 관중들이 야유할 거예요. 어. 6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저 이해운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겠다고 계속 그렇게 희생 무리수를 번트를 해. 한다? 예. 그거는 정말 관중들한테 야유받을 짓이고 네. 아마 해설위원들도 다 야구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이 계속 불어나서 몸집이 무거워요. 빨리 뛰질 못합니다. 스퀴즈 번트 돼도 홈에 빨리 못 들어와요. 네. 홈에 공 던지면 아마 슬라이딩 못하고 태그돼서 아웃당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고 사실 뭐 그 다음에 서초갑에서 그 좋은 지역구에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한테 큰 혜택을 입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천이 안 되니까 뭐 충북지사를 나간다고 2022년에 했다가 2024년에는 뭐 이제 성동에 와서 뭐 이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엔 또 이제 민주당 정권에 가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장관으로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란 관련 발언도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이해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도 이제 대통령 인사니까 뭐 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사실 터트릴 거리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더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더 큰 게 뭔지 상상이 안 가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겁니다. 만약에 이해원 후보가 그래서 뭐 중도 사퇴를 하든 자진 사퇴를 하든 낙마를 했어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야 민주당 정치인 낙마했나라고 기억하실까? 국민의힘에서 20년 동안 정치하시다가 넘어온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인사.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다 만난 한 보수 중견 정치인께서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특정 정치인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고도의 이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왜 검증 못했냐고 하면은 국힘 일부 패널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관의 검증과 의원의 검증은 다르다. 의원의 검증은 장관 검증하는 것만큼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의원 검증 때 걸러낼 수 있는 그럼요. 부분들이거든요.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자녀 재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 출마할 때도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근데 5번을 공천하는 동안 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느냐? 검증을 아예 안 했거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괜찮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특히 요즘 주진우 의원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주진우 의원은 아마 나는 정당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니까 그거는 뭐 잘못한 거 상관없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런 사람 공천했던 거 반성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전제는 깔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그 오늘 사실 그 흉흉한 소문 그게 원래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요? 뭐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 세실한 때문에 그런 건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아마 또 기류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건 이따가 좀 네. 자세히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해운 후보자 이렇게 뭐 보통 장관 후보자가 되면 이제 국회 재산을 공개하는데 재산을 보고 저는 이게 제일 놀랐어요. 이분이 레미안 원펜타스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사실 저도 이거 청약 넣었었거든요. 이건 운이 정말 이거는 그런 거 진짜 아닐까요? 100% 네. 운이잖아요. 와 진짜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강남에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41평이던데 보니까 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참 32억 원에 신고를 했던데 지금 뭐 이제 같은 평수는 70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뭐 로또 청약에 당첨까지 됐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런 뭐 돈복이 생긴 데다가 아들들이 3명인데 아들들도 뭐 이제 할머니한테 뭐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약간 야 박탈감이 들기도 하고 막 뭐 그러던데 어떻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자리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해운 후보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데 가면은 재산을 뭔가 증식하는 데는 탁월하니까 국민연금은 안 까먹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네. 안 거쳐도 되니까 뭐 괜찮지 않았을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래 뭐 서울 서초에서 정치하다가 충청북도 갔다가 성동구 오셨다가 또 민주당 갔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이니까 뭐 전주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기금 운용은 잘하실 수도. 그리고 지금 사실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런 재산 그리고 우리 그 3단 고음 녹음 파일 다 들으셨잖아요. 네. 갑질 그리고 또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3종 세트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을 만약에 정말로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 논란이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결국 그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인턴 보좌진한테 폭언해도 되고 네. 뭐 갖은 방법으로 하여튼 자기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는 분이 장관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임명을 할까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그렇게 배짱 정치를 하면은 아마 민심 잃는 건 금방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